자, 안녕하세요. 자, 어제 5.64%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애프터장에 192까지, 네, 192.60. 이건 이제 장 초반에 약간 흔들렸는데요. 꾸준히 상승을 해서 애프터까지 상승을 잘했습니다. 자, 어,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이버 트럭 전시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악재들이 연속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악재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죠. 예. 어제도 각종 기관에서 올해 테슬라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메리트 인식이 좀 나타난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뉴스들도 좀 영향을 받고, 예.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좋았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장중 내내 끝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나스닥이 좋았고요. 예. 그래서 나스닥과 함께 같이 움직였다. 예, 그거 좋고, 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좀 하락세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업종 자체가 지금 루시드 같은데 좀 24% 급등 같고, 카누 이런데 18%, 리비안도 6%, 그다음에 리오토, 예, 전 업종이 아니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 파워, 예, 퓨얼셀 에너지, 그동안 같이 이제 이 하락을 했던 동종 업종들이 피스커 같은데 14% 급등했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장 자체가 뭐 엔비디아가 뭐 3% 이렇게 급등을 하고요. 예, 테슬라 5.58% 급등하고, 그러니까 장 자체가 좋았고요. 어, 장 자체 좋은 날 테슬라가 또 혼자 못 갔으면 정말 아쉬웠을 판인데 그래도 같이 움직여줬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내일 모레 이제 FOMC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보통 경계심이 드러나요. 경계심이 드러나는데 FOMC 앞두고 장이 상승했다라는 거가 또 좀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FOMC 앞두고 이제 좀 경계심이 발동이 되어서 결과를 보고 좀 움직이자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FOMC 앞두고 나서 이렇게 좀 월요일부터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매물대가 있잖아요. 예,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이제 또 밀리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는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하락 후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뭐 무조건 쭉 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하락에서도 이렇게 자꾸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이제 기로점에 놓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밀리느냐, 그런 것이 되겠고, 어, 지금 오늘 저녁 하고 내일 장이 열리고 그 장 아마 열리는 중에 거의 후반에 FOMC 그 파월 의장이 기자들 만나는 거 할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하루 더 이제 가고, 근데 이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오늘 저녁에 아마 저항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저항이 뚫린다고 봤을 때는 214 정도. 예. 여기서 한 214 정도까지. 네, 215 뭐 이 정도. 예.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좀 저항을 어느 정도 좀 뚫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좀 상승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터치를 해놓고 215나 6 정도까지 터치해놓고 이렇게 살짝 밀리는 거, 그러다가 또 가고, 아니면 이제 요 부근까지 갔다가 자 한 209, 209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머리 헤딩 맞고 풀백, 예. 뭐 이런 거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FOMC의 뭐 저의 뇌피셜은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업적, 성과,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뭐 어떤 이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뭐 PC 헤드라인 PC는 뭐 이제 2%대로 진입을 했고, 예,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어떤 자화자찬, 이 자화자찬식의 이야기를 먼저 좀 쭉 앞에서 깔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좀 어법인데요. 애플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 발표회 할 때 그동안 자신들의 이제 성과들을 쭉 발표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신제품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성과를 먼저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앞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깔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뭐 GDP가 뭐 3% 넘고, 그래서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아주 그 우수하게 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만 잡았다. 그래갖고 우리 대단하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설명을 좀 앞에 좀 하고, 그리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 이르다. 속단하기 이르다. 물가라는 것은 뭐 조금만 우리가 방심을 해도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니까 이번에는 이제 금리 그대로 이제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매파적인 걸로 간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뭐 금리를 뭐 3월에 인하하네, 뭐 5월에 인하하네, 이런 김칫국도를 마시고 있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조금 일찍 금리 동결을 할 것 같다고 시장은 굉장히 김칫국을 마셨었고, 하지만 실제로 금리 동결은 상당히 지난 6월 달인가? 예. 그 3개월 전부터 막 계속 그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3월이나 5월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것이 뭐 7월이나 막 9월 정도 가서 막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런 폭을 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런 흥분되는 기대를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직 뭐 이럴 때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르다. 이런 얘기를 딱 그냥 단칼에 해버리는 거죠. 금리나 생각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뭐냐면, 이제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저울질 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적이겠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해 줄 리는 좀 확률은 좀 떨어져요. 예. 그래갖고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중간 정도? 아주 매파적이지도 않고 아주 비둘기파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바로 다음 3월에 금리 인하를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런 얘기하면서 뭐 실업 지수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데이터 보면서 좀 더 뭐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매파적이지도 않고 아주 비둘기파적이지도 않고, 예, 오묘하게 어떤 중간 정도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급등할 수도 있고 좀 톤 다운 될 수도 있죠. 좀 실망스러운데 하면서 톤 다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이 워낙에 지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 나오면은 여기서 뭐 한 며칠 이렇게 또 쉬어갈 수도 있겠죠. 요때처럼 좀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고요. 충분히 뭐 주가는 급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쫙 급등하겠죠. 지금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딱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전고점 바로 밑에 이 매물대에. 이것을 쭉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쉬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쉬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망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당장 바로 다음 3월에 금리 인하를 당장 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기대하기가, 이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예. 바로 다음 3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준다면은 뭐 대박이죠. 쫙 밀고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런 거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죠. 예. 그동안 파월 의장 아시죠? 네. 파월 의장도 알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11월에 여기서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따라서 아마 테슬라도 이제부터 이제 시장과 함께 같이 운명을 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같이 이렇게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이제 어제부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뭐 호재가 나오던 해도 막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백약이 무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같이 이제 궤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저기죠. 그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수익 실현이 나오고 매수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반등하니까 또 매수 들어오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싹 이제 매도로 이렇게 쭉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렇게 큰 거래량 아니고도 잘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됐죠. 그 매물 공백으로 인해서 그런 토대가 마련이 돼서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예. 앞에서 싹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 수월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단타 세력들이 아마 이제 수익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단타 세력들의 매물이 좀 나올 건데 여기도 이제 매물이 좀 나왔는데 이게 좀 매물을 좀 받아버리죠. 예. 매물 받고 바로 이윽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물리기 기법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전제가 상승 추세죠. 그래서 돌파했구나 해서 가서 이제 매수를 해요. 근데 하락을 당해도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더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는 거죠. 여기보다 이렇게 위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도 밀렸지만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락 시에는 무서워서 못 사요. 이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이게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데 이렇게 이제 돌파해서 올라갈 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혹은 이제 이런 데 가서 이제 근데 이런 경우에 뒤로 밀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더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기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리기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요령이거든요. 근데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이 요령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령이 있게 공부하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요. 요령 없이 그냥 맨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힘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좀 덜하죠. 성적이 올라가긴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주식의 그 기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령 있게 하면은 두 발과 몸이 다 편하지만 요령 없이 막 무턱대고 하면 몸도 피곤하고 성과도 없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얍삽하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주식은 뭐 우직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게 이제 맞는 방법이란 건 없어요.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됐고, 지금 일단 페드워치는 3월의 금리를 아직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뉴스들 보시면은 FOMC 회의 앞두고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하다. 그래서 그 기대로 올라가긴 하는데 조기 금리 인하는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확률상 봤을 때 이분이 조기 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냥 지금은 이제 김치국 마시고들 있는 거죠. 3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 개시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50대 55 보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휘말려서 좀 보기에는 좀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뭐 막 매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이제 결론은 뭐 너무 기대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 그 뭐 재작년 8월처럼 막
아주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막 말로 막 겁주기식의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이 금리 결정하고 나서 장이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맥 빠지는 장? 예. 뭐 아주 막 급등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주 급락할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뭐 그냥 심드렁한, 예, 심드렁한 장이 되지 않을까. 조금 쉬어가는 장이 예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어제의 그 상승은 조금 좀 무리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다. 예. 이 이야기는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연준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할 때는 이 실업이 치솟아 올라가거나,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조정할 때는 뭐 물가가 큰 변동이 있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럴 때 연준이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생겨야지 연준이 움직이는데, 급격하게. 근데 지금 실업도 뭐 완전 고용 상태고, 예. 물가는 아주 슬로우 다운, 예, 아주 천천히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막 너무 세게 내린다, 급하게 내린다, 그러면은 또 연준이 나서는데요. 물가는 아주 슬로우 다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큰 변동 없이. 그러니까 뭐 지금 막 당장 막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줄지에 더 주목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건 시장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연내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던가. 예, 옛날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 많이 잘했었죠. 예, 연내 금리 인상 없다. 예, 막 그런 얘기. 어, 그래서 이번은 이제 금리 동결하고, 예, 이제 어떤 메시지 줄지에 이제 주목하고 있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이 최고 책임자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연준의 조기 금리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미국 경제가 견고한 만큼 현재로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 이런 말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은 뭐 좀 수긍이 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언론들과 함께 패드와치 같은 걸 보면서 너무 이제 뽐뿌, 예, 너무 그 뽐뿌를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연말까지 사실 금리 인하 안 해도,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음.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 바뀌고 그때 가서 내년 가서 해도 되고, 음.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연내에 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걸 기대하고 올랐다면은 그거는 거품이다. 음.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11월부터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급등이라는 것이 항상 그 실적이 기반돼서, 이제 엔비디아처럼 뭐 AMD처럼 이렇게 실적이 기반돼서 상승을 하면 좋은데, 근데 실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예. 이 상승에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시장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온전히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번에 FOMC 하고 나서 시장이 아마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뭐 전혀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열하기까지 보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도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발표 시간 이제 챙겨봐야 되는데요. 2월 1일 목요일 04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12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장 열리면 그날 저녁에 이제 새벽에 금리 결정이 나오겠네요. 자, 이 파월 의장의 입에 우리 테슬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의장 덕분에 이 11월, 12월 행복했거든요. 이번에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 많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잘못되면 뭐 이거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